안녕. 오늘은 조선을 빛낸 세종대왕 읽어줄게요. 이현글 안재선 그림 휴먼 어린이. 조선을 빛낸 세종대왕. 한글을 만드신 분이죠. 조선은 이제 막 생겨났어요. 이사 온 날처럼 모든 것이 뒤죽박죽. 그러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이 왕위를 두고 다투었죠. 서로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 충격에 태조는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고 물러났어요. 태조의 딸 경순 공주도 부처님을 모시는 승려가 되고 말았어요.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 조선의 3번째 왕 태종이 되었죠. 태종에겐 4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양령, 효령, 충령, 성령, 대군이었어요. 앞으로는 왕위를 다투어 형제끼리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태종은 그렇게 다짐하고 일찌감치 첫째 왕자 양령을 세자로 삼았죠. 다음 왕으로 정해둔 거예요. 다른 왕자들도 태종의 뜻에 잘 따랐어요. 둘째 왕자 효령은 마음씨가 선했고 넷째 성령은 귀여운 막내였죠. 그리고 셋째 충령은 생각이 어른스럽고 행동이 차분했어요. 특히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죠. 자나깨나 책을 읽는 왕자였어요. 그런데 세자 양령은 사냥을 즐기고 놀기만 좋아했죠. 태종은 세자 때문에 큰 걱정이었죠. 좋지 않은 소식이 자꾸 들려왔죠. 양령이 또 공부할 시간에 사라졌단 말이냐? 뭐라고? 몰래 궁궐을 빠져나갔다고? 술 마시러 갔다고? 죄 없는 사람을 때렸단 말이냐? 수상한 자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고? 보통 아들이라면 꾸짖고 넘어갈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양령은 세자였어요.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죠.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었죠. 태종은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정했어요. 세자 양령을 패하고 충령대군을 세자로 삼겠다. 그리하여 지혜롭고 신중하며 마음이 따뜻한 셋째 충령대군이 조선의 4번째 왕 세종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와 전혀 달랐어요. 조선의 어떤 왕들과도 달랐죠. 조선에서 으뜸가는 학문인 유학은 물론 과학, 음악, 지리, 역사까지 스스로 공부했어요. 자나깨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세종은 경연시간도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 경연이구나. 경연시간이 돌아왔어. 경연이란 학문이 높은 신하들과 왕이 함께 공부하는 자리예요. 대부분의 왕들은 경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포악한 왕들은 신하들을 윽박질러 경연을 없애기도 했어요. 하지만 세종은 책벌레, 공부벌레였죠. 어찌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모르는 게 없었어요. 왕의 어려운 질문에 신하들이 답을 몰라 쩔쩔매는 일도 많았어요. 세종은 도서관이던 집현전으로 학자들을 불러 모았죠. 집현전에서 마음껏 공부하도록 하라. 조선을 위해 지혜를 모으라. 조선 최고의 공부벌레들이 집현전에서 지혜를 모으고 책벌레 왕이 집현전을 이끌었어요. 자랑스러운 조선의 책들이 차례로 탄생했죠. 고려 역사를 139권에 담은 고려사, 농사 짓는 법을 정리한 농사직설, 조선의 의학 기술을 담은 향약 집성방, 조선의 별자리를 연구해서 정리한 칠정산이라는 책도 있었죠. 별자리를 연구하려면 밤하늘을 관측할 기구가 필요했어요. 때마침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기구를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이 반대했죠. 아니되옵니다. 장영실은 천한 노비의 자식이옵니다. 조선은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이었어요. 노비 자식은 노비가 되어야 했고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왕의 곁에서 일하는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세종은 달랐어요. 신분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장영실은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재주를 지녔다. 마땅히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천재 과학자 장영실은 세종의 신하가 되었어요. 별을 관찰하는 기구들을 만들고 물시계, 해시계도 만들었죠. 조선 최고의 과학자로 많은 일을 해냈어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생겨나는 동안 좋은 음악을 듣기 어려웠어요. 악기들은 망가졌고 고려의 음악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죠. 세종은 천재 음악가 박연에게 편경이라는 악기를 만들게 했어요. 중국의 악기를 따라한 게 아니라 조선의 악기를 새로 만든 거였죠.
마침내 편경으로 연주하는 음악이 궁궐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세종이 말했죠. 훌륭하도다. 소리가 무척 맑구나. 다만 경돌 하나의 소리가 약간 높다. 오직 세종만 소리의 차이를 알아챈 거죠. 세종은 음악에도 뛰어났어요. 보태평과 정대업이라는 곡을 짓기도 했는데 그 노래들은 오늘날까지도 중묘에서 연주되곤 한답니다. 중묘는 조선 역대 임금과 왕비에게 제사 드리는 왕실의 사당을 말해요. 그런데 남쪽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스시마 섬에 사는 왜구가 일본 해적이 쳐들어왔어요. 식량을 빼앗고 마을을 불살랐죠.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노예로 잡아가기도 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세종은 왜구를 뿌리 뽑기로 했어요. 2만 명에 가까운 조선군이 227척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어요. 조선군이다. 도망쳐라. 도망쳐야 한다. 왜구들은 허둥지둥 산속으로 도망쳤어요. 조선군은 왜구들의 배를 모두 불살랐어요. 왜구에게 잡혀갔던 조선인과 중국인들을 구출해 돌아왔죠. 그때부터 100년 동안 왜구는 감히 조선을 넘보지 못했어요. 북쪽도 조용하지 않았죠. 압록강, 두만강 근처에는 여진족이 살았어요. 여진족들은 식량 떨어지면 조선인의 마을을 공격하곤 했어요. 식량과 가축을 빼앗고 사람들을 해치곤 했죠. 세종이 명했어요. 최윤덕은 나아가 북쪽의 적들을 물리쳐라. 김종선은 조선의 북쪽을 평화롭게 하라. 최윤덕 장군은 1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진족을 멀리 내쫓았어요. 김종서 장군은 두만강을 따라 높은 성을 쌓았어요. 군사들이 굳게 성을 지키게 하고 멀리서 백성들을 데려와 마을을 이루었죠. 백두산을 따라 흐르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조선의 울타리가 되었어요. 명나라도 조선의 골칫거리였죠. 중국을 차지한 명나라는 조선을 신하처럼 대하며 온갖 요구를 했어요. 황제의 명이니 조선왕은 들으시오. 황제께 선물을 바치시오. 금, 은, 비단, 도자기, 종이, 인삼. 명나라는 조선에 매를 요구하는가 하면 전쟁 준비를 한다며 수백 마리의 말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조선의 처녀들도 바치라고 했죠. 부모들은 딸을 중국에 빼앗길까 두려워 딸의 나이를 속이거나 일찌감치 결혼시키기도 했죠. 명나라 사신들이 찾아오면 날마다 잔치를 열어주고 온갖 선물을 안겨야 했어요. 조선은 아무 말도 못하고 명나라 비위를 맞춰야 했죠. 하지만 조선은 어엿한 조선 사람의 나라였어요. 세종은 조선의 왕이 되었어요. 조선의 왕이었어요. 조선과 중국의 하늘이 같지 않다. 세종은 조선의 것을 만들기 위해 힘썼죠. 조선의 음악, 조선의 달력, 조선의 농사, 그리고 조선의 글자까지 꿈꾸게 되었어요. 우리는 중국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쓰고 있는데 이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첫째, 우리말을 제대로 옮겨 적을 수 없고, 둘째,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백성들은 한자를 익힐 수가 없다. 셋째, 한자를 읽는 소리도 저마다 달라서 이 또한 문제이고, 세종은 불평만 하고 있지 않았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큰 꿈을 꾸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글자를 만들어야겠구나. 세종은 우리의 글자 한글을 만들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기읒, 티읒, 피읒, 히읗. 여기 반치음, 열이니읒, 옛니응 이렇게 3개 더해서 17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아래야. 모음 11자, 28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든 거죠. 그리고 훈민정음이라는 책에 한글에 대한 생각을 담았죠.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과 달라서 한자로는 그 뜻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대로 글을 써서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다. 내가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새로 28글자를 만들어 내어놓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한글은 쉬워요. 모두 24글자만 배우면 되죠. 처음 훈민정음에는 28글자가 있었지만 아래와 반시옷, 반치음이죠.
예디음, 여린이읒은 이제 쓰지 않게 되었거든요. 한글은 어린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고 어른들은 하루 만에 배우기도 해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도 한글을 읽는 법은 금세 배울 수 있죠. 한글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어요. 소리를 그대로 적는 글자이기 때문이죠. 바람소리, 하구름소리, 울음소리, 닭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외계인의 노랫소리도 받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지구엔 수많은 글자가 있지만 그건 예부터 조상들이 조금씩 만들어 온 글자들이에요. 그런데 한글은 한 사람 세종이 만들었어요. 집현전 학사들도 세종을 도왔죠. 세자와 왕자들 그리고 정의공주도 함께 도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글을 반대하는 신하도 있었어요. 아니되옵니다. 우리 조선은 예부터 중국의 문화를 따라왔는데 어찌하여 오랑캐처럼 따로 글자를 가지려는 것이옵니까? 어찌하여 쓸모없는 글자를 만든단 말이옵니까? 오랑캐란 중국이 아닌 나라를 깔보는 말이었어요. 양반들은 한자를 쓴다고 해서 자신이 마치 중국 사람인 것처럼 굴면서 한자를 모르는 조선의 백성들까지 깔보았죠. 대체 어리석은 백성들이 글을 배워서 뭐한담? 한글 따위로 글자를 안답시고 건방지게 굴면 큰일이지. 그래도 세종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한글로 글을 지어 책을 내게 하고 한글을 널리 알렸죠. 한글은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한글을 배울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요. 열심히 일해도 땅을 빌린 값에 세금을 내고 나면 늘 가난했어요. 도적대도 날뛰었죠. 명나라 요구에 따라 매를 잡으랴 처녀 바치랴 말을 끌고 가랴 힘들었어요. 성을 쌓거나 궁궐을 짓는 일에 끌려가기도 하고 북쪽의 빈 땅에 살아야 한다며 강제로 이사를 가게 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조선은 왕과 양반을 위한 나라였죠. 그래도 세종은 백성을 아끼는 왕이었어요. 아이 낳으면 노비에게도 석 달 휴가를 주었고 엄마는 물론 아빠도 한 달 동안 쉬면서 아이를 함께 돌보도록 했죠. 죄를 지어도 되도록 처벌을 가볍게 하도록 했고 목숨을 빼앗는 일은 왕이 직접 살피도록 했어요. 세종대왕, 사람들은 세종을 대왕이라고 불러요. 세종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죠. 위대한 왕이에요. 지금 우리가 글자를 쓰고 읽으며 뜻을 나누는 순간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종대왕은 소원왕후와 함께 경기도 여주의 영릉이라는 곳에 잠들어 있어요. 세종대왕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이고요. 훈민정음을 처음 사용한 용비 어천가예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한글을 배우고 있죠. 찌아찌아족 학생이 한글을 배우고 있죠. 찌아찌아족 마을의 한글 표지판이고요.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입니다. 오늘은 조선을 빛낸 세종대왕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